안녕하세요. 우리 2024학년도 사회문화 모의고사 간단한 총평과 함께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첫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 난이도 자체는 쉽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라 한다면 일단 개념 문제 자체가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표문제 자체도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10번 같은 문항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요. 우리 10번도 작년 수능이라든지 혹은 기출 열심히 분석을 했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 일단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일단 선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 관련해서 우리가 오답인 이유도 왜 오답인지까지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에 따라서 우리가 6월 모의고사라는 건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오답 정리 꼼꼼하게 하시면서 유형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오답률 베스트 3 문제에 대해서 일단 풀이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 일단 1위가 지금 20번 문항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 문항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노인인구, 부양인구, 유소년인구 이것에 해당하는 문제는 사실 기출로 많이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20번 문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선생님이랑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갑국의 t 플러스 50년의 총인구는 t년의 2배이고, 그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게 t 플러스 50년도 있고요, t년도 있고요, 그리고 t 플러스 10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로 나타내야 되겠죠. 먼저 유소년 인구가 있고요, 부양 인구가 있고요, 노인 인구가 있고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총인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총인구도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인구는 2배라고 했는데 총인구를 먼저 분석하기보다는 유소년, 부양, 노인 인구에 대한 비를 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t 플러스 100년의 총인구는 t년의 1.5배이다 까지 나와 있고, 갑국의 총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각각 40%, t 플러스 100년이 30%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총인구 중 부양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다면 총인구를 100으로 설정하는 게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t년에 총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요, 지금 부양인구는 40%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40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t 플러스 100년에는 3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총인구를 100으로 둔다면 t 플러스 100년은 30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그럼 여기를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또 지워주시고, t 플러스 50년에 노년 부양비는 75래요. t 플러스 50년에 해당하는 노년 부양비는 75라는 게 나와져 있고, 근데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 곱하기 100을 했을 때 75가 나왔다라는 건 지금 여기가 4분의 3에 해당한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우리가 자유자재로 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왜냐면 4에다가 100을 이렇게 곱하면 25가 돼서 3 곱하기 25에서 75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지금 b는 4대 3이구나, 우리 t 플러스 50년도요 100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가 4분의 3이라고 나온다면 부양인구를 40으로 둔다면 노년인구를 우리가 30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네, 요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75로 t년의 3배이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t년은요 지금 노년부양비가 몇이라는 거예요? 노년부양비 같은 경우는 t년의 노년부양비는 25라고 우리가 둘 수가 있겠죠? 그럼 25도 동일하게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곱하기 100을 했더니 25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건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T년에는 부양인구가 40이에요. 그럼 노인인구는 우리가 10이라고 설정해 둘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나왔네요. 지금 부양인구랑 노년인구가 지금 40 더하기 10은 50이기 때문에 유소년인구는 당연히 50이라는 숫자를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T 플러스 50년도 동일하게 노인인구, 우리 부양인구 이제 30, 노년인구, 부양인구 30, 40 더하면 70이기 때문에 유소년인구 30. 이렇게 설정해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는 25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령화 지수가 지금 또 유소년분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 250이라는 건 쉽게 설정하면 이렇게 100분의 250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수가 7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50, 20. 5로 약분하면 20, 50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두 합이 70으로 설정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어렵다면 아니면 아예 이거를 더 쪼개서 2분의 5 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 비율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5로 약분했을 때 20분의 50이 나왔고, 유소년 인구가 20이라고 설정을 해야 우리가 노년 인구를 50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구나로 문제 풀어줄 수 있겠죠. 이러면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해주시냐, 우리 첫 번째 줄 잊지 않으셨죠? 우리 지금 여기 총인구에 대한 거. 그럼 이 다음에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T 플러스 50년의 총인구는 T년의 2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 해당하는 수는 우리가 200이라고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또 다 같이 2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60, 80, 60 이렇게 설정해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원리로 또 T 플러스 100년은 T년의 1.5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1.5배를 곱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가 150이라는 숫자, 그리고 5에다가도 1.5를 곱하게 되면 75, 3에다도 1.5를 곱하게 되면 45, 우리 20에도 1.5를 곱하게 되니까 30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이것만 해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보시면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는요 T년보다 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부양비를 구해봐야 되겠죠. 총 부양비는 지금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1번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T 플러스 50년에 총 부양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해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산도 해줄게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 나와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요걸 구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T 플러스 50년에는 지금 부양인구는 여기 80이죠. 80. 그러면 여기다가 80분의, 그리고 유소년이랑 노년은 여기 보시면 60, 6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20이라고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일하게 또 T년의 총 부양비도 구해봐야 되니까요. 구해보시게 된다면 지금 T년의 부양인구는 40으로 설정해 둘 수가 있고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50 더하기 10을 하게 된다면 60이라고 설정해 둘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근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80분의 120이라는 건 우리가 2분의 3에 해당한다라고 약분해 줄 수가 있고요. T년도 동일하게 40분의 60이라는 건 2분의 3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지금 여기를 크다가 아니라 같다로 고쳐줄 수 있구나. 1번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는요 T년의 5배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2번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T 플러스 50년에 이제 노령화 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노령화 지수 여기 한번 다시 지워볼게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라고 나와져 있고요.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요게 노령화 지수를 뜻하고, 그랬을 때 t 플러스 50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유소년 인구는 60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노년 인구는 60. 그래서 60분의 60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년에도 동일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가 t년에는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는 50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노년 인구는 10이라고 여기 보시면 되겠죠. 50분의 10. 그러면 지금 60분의 60은 우리가 1이라고 둘 수가 있고요, 지금 t년은 5분의 1이기 때문에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는 t년의 5배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답은 어렵지 않게 2번 골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이것도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이 유소년 부양 노인 총인구 이것만 잘 설정해줘도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3번도 계속 볼 거예요. 3번에 t 플러스 50년의 부양 인구는 우리가 80이잖아요. 그죠? t년에 비해. 그럼 t년은 몇이요? t년은 40인 거예요. 그러면 40에서 80으로 커진 거죠. 우리가 지금 증가하였다. 그럼 증가율 공식을 생각해 본다면 40분의 80 빼기 40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1이라고 들 수가 있고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다면 100%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100%. 3번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4번에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 플러스 50년보단 적대요.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이라고 설정해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0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t년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는 50이고요. t 플러스 50년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는 60이에요. 지금 유소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 플러스 50년보다 적다. t년보다 많다라는 거 일단 우리가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가장 크고 t 플러스 100년이 가장 작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번도 선생님이 여기다 둔 다음에요,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40분의 50,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돼요. 40분의 50 이렇게.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는 지금 80분의 60이라고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5분의 35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30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t 플러스 50년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큰 거는 1을 넘어가는 t년이 가장 크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이 아까 그나마 제일 표 관련해서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문제 같은 경우가 이 10번 문항이 아니었을까 하긴 하는데,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는 각국의 t년의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인 거예요. 상대적 평균 임금을 혼인상태별 혹은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연령대별 상대적 평균 임금은 20대 기온, 남성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다른 연령대의 기온. 그러면 지금 선생님 요 가까이 해서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고 둔다면 그에 따라서 30대는 142, 즉 1.42배 더 큰 이렇게 해당한 거고, 또 40대도 지금 20대 남성을 기준으로 150, 20대 남성 기온에 100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40대는 165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요걸 먼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각국에서 t년의 기온 20대의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20이래요. 밑줄 한번 쳐야 되겠죠. 여기 밑줄 한번 쳐주시고, 그러면 지금 20대 기온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남자랑 우리 성별 임금 격차 지수를 여기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남자가 100이었으니까요. 성별 격차 지수가 20이 나오게 되려면 남성이 100일 때 여성은 80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20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남성이 100, 여성이 100이라고 둔 다음에 그에 따라 30대, 40대를 비교하려고 두었던 표인데, 실제 지금 여기 여성의 100이 아니라 여성이 실제는 80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리만 깨우치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똑같이 우리 미혼 20대 성별 임금 격차는 10이래요. 그러면 또
지워서 이제 미온, 이쪽이죠. 미온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가 100이었을 때 격차지수가 10이 나오게 되려면 남자가 100일 때 여성은 90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수가 여성은 90이었구나, 이렇게 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잘라주시고 20대 기혼 여성의 평균 임금과 20대 미혼 남성의 평균 임금은 같대요. 지금 우리가 20대 기혼의 여성 평균 임금은 80이라고 설정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미혼의 남성 임금은 100이에요. 여기도 실제는 100이 아니라 80으로 고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줄 때는. 그러면 이거 이제 다시 지우고 우리가 선생님 여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가 100일 때 남자가 100이라면 여자는 90이었잖아요. 미혼이. 그러면 남자가 만약에 80이 된다면 0.8을 곱해준 거겠죠? 그러면 여자도 0.8을 곱해준다면 72라는 숫자로 고쳐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요. 우리가 실제 여기 남성은 100이 아니라 이제 80으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도 90이 아니라 실제로 한 번 더 계산해서 72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다 됐습니다. 다시 여기 지워주시고요. 선생님이 이거 다시 한번 보라고 이것들은 여기다 갖다 둘게요. 그렇게 둔다면 이제 여기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기 130에다가도 우리가 0.8을 곱해줘야 되면 계산이 나오고요. 실제 왜냐면 우리가 여성이 100이 아니라 80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0.8을 곱해줘서 우리가 계산값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0.8, 여기도 0.8, 여기도 0.8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계산은 이제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계산은 그에 필요한 값어치만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모하게 다 계산하면 시간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미운도 우리가 100이 아니라 80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0.8, 0.8, 0.8, 0.8 이렇게 구해주시면 우리가 그에 따른 임금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은 100이었다고 설정한다면 지금 72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0.72, 0.72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은요 100에 해당한대요. 우리가 기역이라는 거 아까 끝까지 안 읽었는데, 따라서 20대 기혼 남성의 평균 임금이 100달러라면 우리가 20대 미혼 여성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72라고 계산을 했었죠. 72로 1번은 오답이 될 거고요. 2번 40대에서 성별 임금 격차 지수는 기혼이 미혼보다 작대요. 그럼 우리가 40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40대 이렇게 밑줄 쳐주시고 여기 2번 이렇게 쓰고요.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40대의 기혼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기 기혼 설정을 두고 남자, 여자 이렇게 쓴 다음에 남자는 지금 165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은요 우리가 120에다가 0.8을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96으로 계산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혼 이렇게 쓴 다음에 동일하게 남자, 여자 이렇게 쓴 상태에서 우리가 40대 미혼의 남성은요 145 곱하기 지금 0.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이거 계산해 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하려면. 그럼 우리가 116으로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155에다가 곱하기 0.72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 주시면요 111.6으로 계산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임금 격차 지수는 우리 여기 있는 성별 임금 격차 지수 밑에 있는 걸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65분의 이렇게 잘라서 165분의 우리가 165 빼기 96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 다 쓸게요. 165 빼기 96을 하게 된다면 165분의 69라는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기혼이었던 거고요. 미혼도 계산을 똑같이 해보시면
116분의 116 빼기 111.6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6분의 그러면 4.4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치만 봐도 지금 여기는 4.4잖아요. 당연히 기온이 더 크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작다가 아니라 크다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50대 기혼 여성과 20대 미혼 여성의 평균 임금은 같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50대 기혼 여성이라 한다면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그럼 지금 90에다가 0.8을 곱하게 된다면 72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20대 미혼 여성도 선생님 72 동일하기 때문에 답은 어렵지 않게 3번. 끝났죠. 이렇게 확실하게만 계산하면은 3번 계산값이 나오면 그 다음에 4번, 5번 안 봐주셔도 돼요, 사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해설이니까 4번, 5번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기혼 남성의 40대와 50대의 평균 임금 차이와 그러면 기혼 남성의 지금 또 40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40대와 50대의 평균 임금 차이 같은 경우는 기혼 남성이에요. 그럼 지금 170에서 165 빼면 되겠죠? 170 빼기 165 이렇게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미혼이네요. 미혼 남성 30대와 40대. 미혼 남성의 30대는요. 140 곱하기 0.8을 하게 되면 112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145 곱하기 0.8은 지금 116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한다면 미혼 남성 30대와 40대의 임금 차이는 116 빼기 112. 요거 계산하면 4고요. 요거 계산하면 5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4번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5번 미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평균 임금이 여성 평균 임금보다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다 계산값을 해가지고 하면 편한데 일단 우리가 여기는 140에다가 0.8 여기는 140에다가 0.72 그럼 이건 따로 계산값을 구하지 않아도 남성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요 밑에 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밑에 것만 보더라도요 여기 90에다 0.8이랑 60에서 0.72 이것도 여기가 더 클 겁니다. 그럼 지금 50대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0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130 곱하기 0.8 그리고 150 곱하기 0.72 이게 5번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남자 여기가 여자 이렇게 둔다면 130 곱하기 0.8 같은 경우는 104라는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150 곱하기 0.72를 하게 된다면 108 정도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성 임금이 여성 평균 임금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높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지금 50대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답을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서요. 사실 이게 전형적인 우리 원래는 사회보장제도 해가지고 시소 원리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해당 A의 비율, B의 비율, 그리고 전체 비율 관련해서 문항이 계속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사실 문제가 좀 새롭게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크게 어렵진 않게 왜냐면 지금 여기가 새로운 이유는 사회복지제도랑 빈곤에 해당하는 빈곤제도 이걸 같이 엮어서 문제를 내려고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이 주목해 주시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문제를 한번 보시면 갑국은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 우리 바로 밑줄 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공공부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역에 해당하는 건 공공부조라고 써줄 수 있겠죠. 연금 지급액을 놓고 A안과 B안을 검토 중인데 다음은 땡땡 연금제도의 시행 전에 상대적 빈곤율 A안 또는 B안을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한 표의 일부가 나와져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 전후의 상대적 빈곤율은 현재 시점의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그럼 기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상호부조, 우리가 상호부조라는 건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개인도 내고요, 기업도 내고요, 국가도 내고요.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을 뜻하겠죠. 그런데 지금 기역은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바로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땡땡 연금제도는 사전 예방적인 성격보다 사후 이미 가난한 사람을
처방해 주는 거잖아요. 니은까지 동그라미를 쳐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면 기역, 니은을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귿 보시면 A안 시행 전후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의 차이는 1인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작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인 가구는 100만 가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도 시행 전에서는 우리가 상대적 빈곤율은 50만 가구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안을 시도를 했다면 그러면 지금 100만 가구에서 25%인 25만 가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부부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0만 가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도 시행 전에는 40%가 상대적 빈곤율에 해당했기 때문에 80만 가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도 시행했을 후에는 200명 중에 20%인 40만 가구라고 설정해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디귿에 해당하는 선지를 본다면 시행 전과 시행 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귿을 한 요 정도에 둘게요. 왜냐면 1인 가구, 부부 가구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디귿에 해당하는 선지다라고 본다면 지금 50만에서 25만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만 가구의 가구 수의 차이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80만 가구에서 여러분들은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도 되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보기 편하게 한 번 더 해주기 위해서 옆에다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만 가구에서 40만 가구가 되었으니까 가구 수의 차이는 40만 가구의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1인 가구는 25만 가구 차이, 부부 가구는 40만 가구의 차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 작다. 디귿까지 동그라미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니은 디귿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근데 리을도 꼼꼼하게 봐주시긴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기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 인구예요. 선생님, 가구 수랑 부부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 인구는 달라요. 왜냐하면 1인 가구는 지금 65세의 노인 1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부부 가구라면 곱하기 2를 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40만 가구였고요. 지금 B안에 해당하는 걸 시행한다면 지금 15%에 해당하기 때문에 30만 가구가 해당하게 되겠죠. 근데 40만 가구와 30만 가구는 부부 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 있는 인구는요 40 곱하기 2, 30 곱하기 2를 해서 80과 60의 차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만 명 많은 게 10만 명 많은 게 아니라 20만 명 많다라고 고쳐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과 같은 선지도 우리가 가구 인구인지 수인지 가구 수를 나타내는 건지 이것도 꼼꼼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지만 우리 지금 주의 있게 문제 보면서 좀 새로운 유형도 많이 나왔고 이런 유형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9월에 좀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틀렸다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개념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 개념은 쉽게 느껴지셨어야 돼요. 또 그와 더불어서 표와 관련해서도 크게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표 분석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충분히 9월 그리고 수능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거기까지 원하는 등급 또는 원하는 점수까지 만점을 향해서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 총평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